통일운동에 헌신했던 문익환 목사의 가옥이 박물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이슈에 대한 주요 정당들의 정책을 비교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교회에서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을 발표하고 공정한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창조질서를 회복하자는 취지로 다양한 환경운동을 펼쳐온 교회들이 모였습니다. 녹색교회 네트워크 창립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목회자이자 시인으로 활동했던 문익환 목사의 가옥이 박물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문익환 목사는 통일운동에 앞장서 나라 사랑을 몸소 실천했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사단법인 통일의 집은 문 목사의 업적이 담긴 이곳이 후대 교육과 연구를 위해 쓰임받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익환 목사는 7, 80년대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과 함께 통일운동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런 그가 생전에 살았던 가옥이 그의 업적을 기리며 문익환 통일의 집이란 이름의 박물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통일의 집은 문익환 목사가 1970년부터 가족과 함께 살았던 곳으로 문 목사가 소천한 뒤 부인 박용길 여사가 현판을 직접 써서 걸고 누구든 찾아올 수 있도록 개방했습니다. 문 목사가 생전에 한반도 통일에 앞장섰던 것처럼 그의 유품이 후대 통일 교육의 길잡이가 되길 원했던 겁니다. 여기가 문익환 목사님이 통일부상이나 활동하시던 산실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애호해 주시고 또 이것이 우리 대뿐만 아니고 우리 후대의 통일을 받고 있는 한 산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문 목사는 남북 통일의 길을 열겠다는 계획으로 1989년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과 회담하는 등 통일운동에 매진했습니다. 또 목회자로선 교회와 신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고 순수 우리말로 성경을 직접 번역하는 일에도 노력해왔습니다. 문 목사가 남긴 업적은 고스란히 통일의 집에 전시됩니다. 문 목사의 어린 시절 조부모의 공간이었던 기도방엔 한반도 무궁화 자수가, 문 목사 부부가 손님들을 맞았던 마룻방엔 통일운동을 염원하며 쓴 붓글씨 액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지필과 번역에 힘썼던 자료도 안방에 함께 전시돼 있습니다. 역사는 기억의 산물입니다. 기억을 하지 않는 역사는 바른 역사로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문익환 목사를 잃어버린다면, 기억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그 민족사는 그릇된 역사로 자리매김될 것입니다. 평양 가는 기차표를 내놓으란 문익환 목사의 시구절은 통일을 위해 헌신했던 문 목사의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길에 바짝 다가선 지금 문 목사의 업적은 한국교회가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전국 지방행정을 담당할 리더를 선출하는 6.13 지방선거가 다가왔습니다. 지방행정은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텐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주요 정책을 비교해봤습니다. 홍희연 앵커가 직접 살펴봤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 비슷한 의견을 보였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 국가 책임 시스템을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를 확대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출산 휴가 급여를 보장하겠다는 이색 공약을 내놨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며 자녀 양육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관이 공동으로 출산장려위원회를 구성해 시스템을 마련하고 여기에 다양한 정책들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이슈에 대해 양당은 약간의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동성애 동성혼의 법제화는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고, 한국당은 보다 강력한 어조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합법화 추진이나 동성애 교육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특히 소수자 보호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헌법 개정 논의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 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정교 분리의 원칙을 강조하며 사회적 문제 발생에 대해선 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사이비 종교 피해 방지 특별법을 제정해 국민의 원성에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떠오른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에 대해 양당은 경유차 운행 제한 등 대기오염 배출원을 근본적으로 저감해야 한다는 공통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여러 정당이 참여한 점이 눈길을 끄는데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주요 정책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홍희연 앵커가 연이어 전해드립니다. 바른미래당은 현존하는 대통령 산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분야를 분리시켜 해당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출산과 휴직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위해 청년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복지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의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등 이단 사이비 집단 문제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보다 현실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이비 종교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해 법 개정을 토대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민주평화당도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사이비 종교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면밀히 파악해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선 바른미래당은 오염 정도를 세밀하게 측정하기 위한 측정망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가 직접 미세먼지 저감에 나서도록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 발전소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공적 금융기관에 제안하며 LPG 활성화 방안 등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동성애 동성혼 문제에 비교적 공통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성적 지향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인권조례는 자칫 동성애를 인정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이보다 강력한 어조로 동성애와 동성혼을 보호하거나 조장하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교회에서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공정한 투표 참여를 위해 마련된 이번 매뉴얼은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수를 거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을 한혜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발표한 공직선거법 매뉴얼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 누구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실제 등록된 교인인지 여부에 따라 선거운동엔 제한을 받게 됩니다. 기윤실 정병호 공동대표는 교회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교회가 공정한 선거에 관심을 갖도록 이번 매뉴얼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에 입각한 바른 정치의 원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여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당을 지지하거나 이걸 이용해서 자기를 홍보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높은 공의와 정의의 원리를 잘 가르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교인이 후보자로 출마했을 경우 교회가 선거 출마 사실을 알리는 건 가능하지만 경력 등 세부 내용을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교인이 아닌 후보자의 경우엔 출마 사실을 알리거나 간단히 소개하는 것도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특히 공적 예배나 모임에선 특정 후보와 정당의 지지를 유도한다고 느낄 만한 언행이 금지됩니다. 선거운동은 교회 담장 밖에서만 가능하며 후보자가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많은 헌금을 하는 것도 금지 행위입니다. 아울러 기윤실은 기독교인이 선거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철저한 중립을 지키는 동시에 성도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선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성경적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데 한국교회가 힘을 모읍니다. 그동안 개교회 차원에서 환경운동에 앞장서온 교회들이 녹색교회 네트워크를 구축한 건데요.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 소식은 한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자는 목적으로 여러 환경운동을 펼쳐온 녹색교회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녹색교회는 교회 차원에서 지역 환경을 보호하고자 힘쓰고 있는 전국 50여 교회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2006년부터 매년 선정해 왔습니다. 이날 모인 녹색교회 목회자들은 기환연을 중심으로 녹색교회 네트워크를 창립하고 각 교회에서 진행해온 환경운동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며 회원교회들이 연대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교회가 이 땅의 정의와 평화, 창조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공동체임을 서로를 통해 확인하고 빛으로 나아가는 일에 녹색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이어진 순서에서 참석자들은 교회 녹지 조성과 쓰레기 줄이기,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와 같이 교회가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 있는 실천 과제들을 살폈습니다.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청지기 역할을 해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논의한 겁니다. 에너지 운동은 선언적 운동만으로는 참 어렵다. 각 교회나 특히 성도들의 가정에 자가 발전용으로 발전 용기가 설치되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녹색교회엔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강원 홍천군 도심리교회와 생태환경 교육을 진행하는 대전 대덕구 장동교회 등 10개 교회가 선정됐습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서울의 한 교회가 성경적 부부관을 다룬 영화 남자와 여자를 제작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한진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서울 강남구 수서교회가 제작한 영화 남자와 여자가 일반 영화관에서 개봉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영화 남자와 여자는 성경적 부부관계를 설명한 에베소서 5장의 메시지를 담았는데요. 성격이 너무나도 다른 한 쌍의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며 갈등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려냈습니다. 하와가 아담한테 상의도 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 보면 하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주동적으로 살겠다 뭐 그런 생각?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교회 집사가 각본을 쓰고 수서교회 교인들이 집과 사업장을 촬영 장소로 내주며 적극 나섰다고 하는데요. 교회는 개그우먼 조혜련 씨를 포함한 배우들이 자원봉사나 재능 기부로 힘을 보태 작품성과 완성도를 모두 갖춘 영화를 만들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부끄러워해. 크리스천으로 잘 알려진 배우 류준열 씨가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한국 컴패션과 함께 케냐 비전 트립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이번 비전 트립은 류준열 씨가 인터넷 라이브 방송 캠페인을 통해 모은 3,600만 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케냐 컴패션 어린이 센터에 전달하고자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비전 트립에서 류준열 씨는 축구와 비눗방울 놀이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케냐 어린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류준열 씨는 내가 가진 것과 한국에서 받은 사랑을 케냐 어린이들에게 베풀기 위해 방문했는데 오히려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았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컴패션이 주는 어떤 희망, 꿈, 사랑을 아이들이 온몸으로 느끼고 있고 그거를 저한테 고스란히 보여주고 그대로 저한테 줬던 것 같아요. 이번 소식은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최생근 교회 기자가 보내왔습니다. 광은교회가 새가족들을 위한 뮤지컬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극단 조이피플을 초청해 세계적인 기독교 고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뮤지컬 무대로 꾸민 건데요. 위로와 희망을 주는 성경 구절이 그대로 노랫말에 담겨 복음의 메시지와 함께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고 합니다. 멸망의 도시를 떠나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 필그림의 이야기를 담은 철로역정 공연을 통해 관객들은 스스로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고 도전을 얻었다고 합니다.
네푼안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한반도 평화통일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외 성서 보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오현근 기자와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향한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주최 측은 한국교회는 분단과 냉전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해왔다며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여는 역사적 계기가 되도록 기도로 힘을 모으자고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억압과 고난, 살상과 증오의 시간을 거친 우리 민족이 세계 평화를 만드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며 분단과 대결을 종식시키고 판문점 선언을 즉각 이행하는 등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등 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2018 서울 교육감 시민선택이 서울시 교육감 후보 공약 평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조영달 후보는 40여 년간 교육 현장에서 일하고 연구한 경험을 살려 정치로부터 교육을 지켜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진로중심 고교과정 드림 캠퍼스, AI 에듀네비를 통한 1:1 학습 도움 체제 구축, 외고, 자사고 추첨 선발 등의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조희연 후보는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 등 지난 임기 동안 혁신 교육에 힘써왔다며 공교육 강화를 위해 확고한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정책으론 창의적 교육 공간 조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교육 공공성 강화 등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박선영 후보는 개인 일정상 이날 토론회는 불참했습니다. 박 후보는 같은 날 서울 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중도 보수 교육감 후보 공동 공약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완전한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가 주최한 제2회 기독학부모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강사로 나선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 박상진 소장은 진정한 크리스천 부모가 되기 위해선 부모가 예수를 믿는 첫 번째 거듭남과 자녀 교육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두 번째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부모들은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청지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회엔 아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아이들은 말씀교육, 미술놀이, 신체활동 등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2018) 상반기 국내의 성서 보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성서 보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약 성경과 단편 성경, 전도지를 포함한 성경 반포는 지난해 203만 890부에서 244만 8,072부로 약 41만 부 증가했습니다. 해외에 보급된 성서는 234만 6,203부에서 249만 63부로 국내에 반포된 성서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성경이 반포된 경로도 함께 조사됐습니다. 세계성서공회 연합회는 지난해 반포된 성경 중 20% 이상이 인터넷을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790만 건 이상이 웹사이트와 유버전 등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운로드됐습니다. 특히 복음 전파가 어려운 유럽 중동 지역에서 성경 다운로드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또 미주 지역은 성경 다운로드 건수가 540만여 건을 기록, 인터넷 반포로는 세계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예장 통합총회 문화법인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문화목회 간담회 허브를 개최했습니다. 문화목회와 클래식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음악회엔 바이올리니스트 여근아 씨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축복, 아리랑 등 아름다운 선율의 바이올린 연주곡을 선보였습니다. 음악회에 이어 강의를 진행한 통합총회 문화법인 손은희 사무국장은 문화목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손 사무국장은 문화목회는 교회 안의 권위적인 운영이나 형식 등을 개혁해 나가는 것이라며 교회는 문화목회를 통해 지역과 소통하고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면서 복음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통합총회 문화법인은 교회 공간에 진행할 수 있는 새참 음악회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 분기별 음악회 구성과 프로그램 순서 등 교회가 기획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도 함께 제공했습니다. 구티비와 한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가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한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 박형규 대표회장은 한직선의 오랜 사역 노하우와 구티비의 미디어 역량이 만나 좋은 효과를 발휘하길 바란다며 활발한 복음 사역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는 한직선의 다양한 사역에 힘을 실어주며 양 기관이 발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티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직선은 국내 최대 기독교 평신도 단체로 직장 내 선교 활동과 구제 활동, 소외 이웃 섬김 등 다양한 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직선 소속 평신도들은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에 가입해 활발한 복음 사역을 펼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명시 지역의 두 교회가 연합으로 새생명 축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광명 광산교회와 광명 중앙침례교회가 참여한 예배에서 이한진 목사는 인간의 여러 만남 중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변화하는 삶을 누리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예배 후엔 아프리카 합창단, 엘림 소망성가대의 찬양이 이어졌습니다. 광주 지역에서도 새생명 전도 축제가 이어졌습니다. 첨단 광림교회 성도들은 시민들에게 다과를 대접하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문성길 목사는 예수를 만나면 삶의 목표가 달라진다며 복음을 마음에 새기며 진정한 희망을 찾는 시민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된 발의안이 주 상원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해당 법안이 종교의 자유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반동성애적 내용의 목회적 상담이나 조언이 불법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나 이런 내용이 담긴 성경의 판매까지도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영국 성공회가 성적 학대와 관련한 고해 성사를 보고하란 지시를 내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동 성애자들이 성적 학대의 죄를 고백해도 보고가 되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와 관련된 독립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겁니다. 하지만 교회법에 따르면 고해 성사를 통해 들은 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에 캔터베리 교구는 성명을 통해 2015년 발표된 캔터베리 교구의 안전지침서엔 사제들이 학대와 관련된 고백을 들었을 경우 이 내용을 비밀로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유럽에서 기독교 정신이 크게 퇴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다수가 동성결혼이나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14%의 응답자만이 삶에서 종교가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탈리아를 제외한 14개국에서 가나안 성도 비율이 주일 성수하는 기독교인 비율을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영국의 가나안 성도 비율은 55%로 주일 성수를 하는 성도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서울과 일본을 운항하는 일본항공 기내식 용기에 전범기 디자인이 사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전범기 퇴치 운동을 펼치는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는 일본을 대표하는 항공사가 전범기 디자인을 사용했다는 점은 충격적이라며 본사 측에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해달란 항의 메일을 2차례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일본항공 불매 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